안녕하십니까. 강릉 시민 아카데미 강좌, 건강 강좌 두 번째 강의를 하게 된 한의학 박사 최원호입니다. 한 2주 만에 뵙게 되는데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중풍, 그다음에 치매, 그다음에 화병, 그리고 성인병의 9대 생활 수칙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풍은 예로부터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고 그 질환에 대해서 염려하고, 특히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고향 강릉 이 영동 지방에는 해산물 섭취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음식이 좀 염분이 많은 게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중풍 환자가 좀 호발하는 이런 지리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원도 이쪽에서는 중풍에 대해서 치료하는 약재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나고 이렇거든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식으로 그 지역에 많이 나는 약은 그 지역의 많은 병을 치료하는 어떤 자연적인 섭리하고 같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풍의 예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중풍의 한방중풍 예방교실, 이건 타이틀이고요. 다음 화면 보내주세요. 자, 중풍이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주변 가족 중에서도 보면 중풍 환자들이 간혹 있는 집이 있어서 많이 뵀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반신마비라든가 언어장애, 그 다음에 연하곤란이라는 것은 이 삼킴작용이 곤란한 것,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의식장애, 이런 것이, 이 중풍은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은 현대 이제 양방으로 봐갖고는 이제 뇌졸중과 같은 이제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뇌졸중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 중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 그대로 한문으로 보면요, 제가 여기 잠깐 볼게요. 중풍이라면은 다음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중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운데 중에 바람풍, 이렇게 중풍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바람의 한 가운데에 있다, 이런 뜻. 그러니까 우리가 중풍을 맞았다,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한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이 불거나 이럴 때 보면은 우리 몸이 막 흔들리고 그 증상 이런 것이 아주 수시로 변하고, 한방에서는 풍이라고 하는 병이 선행삭변, 잘 움직이고 수시 변한다, 이런 것에서 증상이 다양하고 여러 원인이 있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중풍은 이제 동의보감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 동의보감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서 차트로 만들어 왔으니까 다음 차트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풍이라는 것이 이제 양방의 뇌졸중으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다음 차트 한번 올려주세요. 중풍은 그 전구 증상, 중풍의 전구, 미리 예견되는 증상이 있다. 그래서 성인들은 치병지, 예전에는 그 성인들은 말하기를 병이 오기 전에, 병이 되기 전에 그 병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치료하는 것이 양야, 그것이 최우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의사로서는 어떤 병이 걸렸을 때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병이 완전히 오기 전에 병에 오는 증상을, 예비 증상을 보고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더 훌륭한 의사다. 그러다 보면은 환자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진맥을 정확히 하고 이래야겠죠. 그래서 양약, 기중풍자,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마우스로 말씀드린데, 기중풍자 필류 선조증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류 선조, 미리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있다. 어떻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대무지,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은 엄지손가락을 말합니다.
대무지혹 차지마목불인.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라든가 두 번째 손가락이 마목불인. 이 마목불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뻣뻣하고 수저질을 하거나 이러면 툭툭 떨어진다든가 이런 증상을 우리가 마목불인이라고, 내 마음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 마목불인. 혹 또는 수적이 소력하다. 손과 발에 힘이 떨어진다.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발에 힘이 떨어져서 걷는데도 걸려 넘어진다든가 이런 것을 현대의학에서 보면 손의 운동에 어떤 이상이 있다. 혹 기육, 우리의 살이라든가 근육이, 기육이 여기 이게 당길철, 뭐 이게 끌채 당길철, 요 글씨를 잘 안 쓰는 글씨인데요. 의학계에서만 쓰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끌채보다는 당길철로 보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기육, 살갗이 약간씩 당겨진다. 그러니까 얼굴 같은 데가 실룩실룩하고 이렇게 당겨지고 어깨, 목이 뻣뻣하고 이런 당겨지는 것은 차선조야. 이것은 뭐냐 하니까 미리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3년 내, 한 3년 이내에 필류대풍, 한 3년 있으면 중풍이 오더라. 그래서 마땅히 하다는 얘기죠. 마땅히 조절해야 되는데 영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유풍탕이라든가 천마원이라든가 가방통송산이라든가 이런 약들을 미리 먹어서, 이 약들은 이제 중풍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약들인데요. 그래서 예방한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이런 증상은 뇌혈관에 있어서 혈류의 흐름이 이상이 오고 있다고 하는 어떤 사인을 우리 몸에서, 이 시그널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우리 인체는 아주 오묘합니다. 아주 그리고 정확하게 만들어진 조물주가 아주 잘 빚어놓은 이런 물체예요. 그래서 어떤 병이 갑작스레 오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간경화, 암, 또 중풍, 당뇨, 고혈압, 그냥 자고 났더니 병이 된다, 이런 예는 하나도 없고, 보통 수년 또는 수개월 전부터 내 몸에 어떤 신호를 자꾸만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이 무시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신호를 주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보게 되면은 처음 강의 때 말씀드렸죠.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체가 자연과 더불어서 하는 자생력인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은 소우주예요. 작은 우주와 같기 때문에 그 어떤 우리 몸에 자연에서도 보면 태풍이 오거나 비가 오려고 하면은 새들이 낮게 날지, 그죠? 제비들이라든가 이게 낮게 날고 이런 걸, 비가 오겠네, 빨래를 걷는다든가 이런 것이 옛날에 사람들의 생활에 있듯이 우리 몸에도 이러한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이 뻣뻣하고 팔다리 힘 떨어지고 살이 떨리고 이런 증상이 오게 되면은 머리 뇌혈관에 어떤 조짐이 있다. 이럴 때는 생활 태도를 바꾸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중풍의 어떤 전구 증상이 여기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게 조치 예방. 그래서 반드시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해야 된다. 특히 중풍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예방을 해야 되는 그 중요성이 있어요. 발병 후에 치료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보면은 여기에 한의학에서 보면은 열생풍, 열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을 만든다. 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화가 있고 에너지가 높고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이런 것이 다 여기 포함이 되겠죠. 열생풍, 이러한 질환들이 중풍을 예방한다. 그런데 이 열이라는 것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열도 습, 축축한 이런 습이라고 하는 것은 담을 만들고, 담생열, 담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다시 만들고, 열생풍이라 열이 그래서 풍이 된다. 결국은 몸에 습이 많은 사람, 뚱뚱하죠, 그죠? 그래서 습기가 많은 사람은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에 담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또 담도 있고, 객담, 목에서 기침이 오르는 것도 담이라고 하고,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에서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이지만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담음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물론 담과 음은 틀리지만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노폐물의 총칭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물질, 대소변이라든가 호흡으로 나가야 될 물질이 몸에 축적된 것, 이런 것이 쌓이면은 우리 물이 고이고 썩으면 열이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인체도 이 담을, 젊어서는 우리 인체의 대사율이 왕성하다가 그게 떨어지게 되니까 체내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몸에 어떤 노폐물이 열을 발생하고 그 열이 태풍이 불듯이 불어오게 되면 자연계 이치를 보면 볼까요? 태풍은 중국 사막이라든가 이런 데서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여름철 태풍 병교를 보면은 적도, 필리핀 바닷가, 수분이 많은 그런 데서 태풍이 올라와서 이 태풍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습기 축축한 습기를 많이 먹은 놈이 그에서 열이 돼서 이 열의 이동을 우리가 바람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큰 바람을 우리가 태풍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론으로 말씀드리면 비인. 이 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뚱뚱하다는 얘기예요. 살집이 많은 뚱뚱한 사람은 다 중풍. 중풍이 많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비인이라고 해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게 뚱뚱하게 되면은 피부에 있는 이 기욱 자체가 촘촘해져서 기혈의 순환이 잘 안 돼요. 몸의 기혈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담음 같은 게 많이 생겨서 그래서 중풍이 많이 생깁니다. 지난번 이 주제 첫 강의 때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뚱뚱한 사람보다는 바짝 마른 사람이 낫고 키 큰 사람보다는 키 작은 사람이 낫고 피부가 하얗게 보기 좋은 사람보다는 좀 검은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중풍 중에서도 뚱뚱한 사람이면서도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이런 뚱뚱한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당뇨라든가 중풍이 올 확률이 임상에서도 많이 확인되어 왔거든요. 사실 제가 전문의를 수련이 이 과정에 있어서 심장내과를 하면서 거의 중풍 환자를 주로 봤는데 중풍 환자들이 응급실에 쓸려오는 분들이 대부분이 체격이 장실해요. 크고 이렇게 하고 그분들이 보면 젊어서는 새벽까지 술도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고 감기도 몰랐고 이런 분들이 오지 마르고 비리비리하고 왜소한 분들의 중풍은 드물다. 없다는 뜻이 아니고 드물다. 여기서 다인 다중풍.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확률상으로 많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에 그 중풍의 대증. 이 대증이라 중풍의 어떤 증상을 보게 되면은 중풍어인, 풍중어인, 바람이 사람에게 맞게 되면은 절중 갑자기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폭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화면상에 여기는 안 나오겠네요. 전화하면 다시 한번 보내주실까요? 폭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벙어리, 이게 말이 언어 장애가 오게 되고 목매, 정신이 흐릿해지고, 그다음에 구안와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안와사라고 읽는데요. 실은 이거 원래는 이것을 이그러질 괴라고 해서 구안괴사라고 해야 되는데 와사라고도 이 이그러질 와라는 글씨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구안와사 많이 들어보셨죠? 입과 눈이 안면신경 마비가 오는 경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수족탄탄, 이게 손과 발이 비틀어져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 그다음에 불성인사, 우리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떤 사물을 알아보지 못한다. 다음에 언어건삽, 말을 함에 있어 갖고 매끄럽지 못하고 이건 절음발이 건자인데 뭐냐니까 건삽하면은 어둔하다 이런 뜻입니다. 언어건삽. 다음에 단면이 옹성하다. 뭐냐니까 목에서 가래가 그릉그릉 끓어서 쌀해가 들리고 기도가 막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중풍대증이라 합니다. 다음 화면 보실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뇌졸중, 우리가 현대학에서 말하는 양방에서 말하는 뇌졸중과 중풍은 유사하다고 봅니다. 100%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데 거의 뇌졸중은 중풍의 범주 안에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뇌 혈액을 우리 뇌라고 하는 데는
평생 뇌는 무엇을 먹고 사냐 하면요. 산소하고 당을 먹고 살아요. 글루코즈, 당을 먹고 사는데 이것은 혈액을 통해서 심장에서 혈액으로 뇌로 쏘아 올려주는 혈액을 통해서 당하고 산소를 먹어야지만 뇌세포는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수시간만 이게 멈춰도 우리는 뇌세포가 괴사가 됩니다. 그래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터지거나 뇌출혈이 오거나 또는 막혀서 뇌의 일부가 수시간만 그게 혈액에 공급이 안 돼도 뇌 세포는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뇌의 일부가 손상받으면은 거기를 주관하는 신경이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음 말씀드린 중풍의 대증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보면 뇌경색이라 보면 혈관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 그래서 위에 보면 그 MRI 찍은 사진이거든요. 뒤에 밑에도 혈관이 터져 나오는 증상. 그래서 보면은 통상 예후를 보면은 뇌출혈 뇌경색에 있어서 뇌경색은 치료가 상당히 오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혈관에 경색이 오게 되면은 큰 혈관 같은 게 막히면은 뒤로 많은 영역 부위의 뇌가 세포가 다 괴사돼요. 그런 것이 다시 그 재활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뇌경색은 상당히 오래가는. 뇌출혈은 부위에 따라서 뭐 지주막하 출혈도 있고 여러 출혈이 있는데 단순한 그 신경 범위가 그렇지 않은 데는 수술 후에 예후가 좀 좋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음으로는 일과성 뇌 허혈 발작이라 일과성 뇌 허혈증이라고 하죠. 이것은 뭐냐니까 뇌혈관에 아주 운이 좋은 거예요. 뇌혈관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혔다가 심장압에서 뇌혈관이 거기 막혔던 게 탁 다시 도는 거예요. 그럼 뇌세포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마비가 왔다가 뚫려서 그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풍이 오는 증상은 뇌졸중, 뇌경색이나 일과성 뇌허혈이나 거의 비슷한데요. 증상은 병원에 가서 아주 예후가 좋았다. 이런 경우에는 일과성 뇌허혈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중풍 예고하는 증상이에요. 왜냐하니까 일과성 뇌혈 환자들은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그게 다 나은 게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철저히 예방하고 생활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은 반드시 중풍이 수개월, 1년 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중풍의 원인 및 증상. 중풍의 원인,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이 심장병에는 이제 동맥경화증이 포함되면은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이것을 현대에 있어갖고 3대 성인병으로 봅니다. 이 3대 성인병의 특징은 뭘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성인병이라는 것은 만 45세가 지나서부터 잘 발생되는 질환이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근데 이 병의 특징은 불가역적이다. 아주 안타까운 건데 뭐냐 하니까 이리저블하다라는 것은 불가역적, 돌아올 수 없다. 가역. 그러니까 거꾸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병이다. 그래서 간혹 혈압 있으신 분들 병원 가면은 내과 이런 심장내과에서 평생 드세요. 또 당뇨약 같은 것도 초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되면은 평생 드세요. 동맥경화증도 평생 약 드세요 하는 이유가 이 질환은 성인병은 불가역적인 병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쌀을 가지고 물을 넣어서 밥을 해버리면은 그 밥을 보관해서 밥으로 쓰는 보관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기술을 통해서 그게 다시 쌀로는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불가역적이다. 이만큼 갔으면 거기서부터 더 안 가게끔 예방하고 거기에 멈추는데 목적을 두고 치료하는 질환이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이 3대 질환입니다. 이것인데 이 병들은 중풍의 원인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니까 이 병들은 동맥의 압을 높이고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혈관벽이 딱딱해지면
고무풍선의 이 풍선의 이 부드러움이 없어지듯이 딱딱해지면 때 우리가 화가 난다든가 슬프다든가 혈압이 올라가면 이 혈관이 터지겠죠. 딱딱하니까.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어릴 때 아이들, 요새는 뭐 그러지 않은데 노란 고무줄 기억나세요? 아이들 기저귀 차이든 이런 노란 고무줄이 있어요. 이런 고무줄을 처음에 사면 이게 아주 탄성이 있고 좋아요. 그런데 오래 쓰다 보면 그게 딱딱해져서 뚝뚝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 뇌에 있는 혈관이 딱딱해졌을 때 혈압이 높아진다든가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낸다든가 술을 먹는다든가 이랬을 때 거기가 뚝 터지면 뇌출혈이 오는 거고, 혈액에 있는 찌꺼기가 돌다 거기를 탁 막아버리면은 거기에 혈관이 탄력성이 있어갖고 좀 이렇게 넓어지면 거기에 빠져서 다시 도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를 꽉 막아버리면 우리가 뇌경색,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막히는 증상, 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인 중에서 중풍의 원인에 뇌졸중을 예전에 가지고 있었다. 일과성 뇌혈증 알았던 분들 제일 첫 번째 그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고지혈증 환자들. 이 고지혈증 환자들은 피가 점점 걸쭉걸쭉해져요. 우리가 국을 끓이다 오래 끓이면 국이 쉽게 말해서 걸쭉해지잖아요. 혈액도 맑고 이래 혈액 순환이 잘 되는데 이 기름기가 둥둥 떠다니고 이게 혈전을 만들어서 피떡이라 하죠. 혈전을 만들어서 이것이 작은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뇌에 있는 혈관들은 머리카락보다 가는 혈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가서 막히면은 거기에 있는 세포의 산소와 당이 공급이 안 되면 뇌세포는 바로 죽어버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마비가 오고 이런 증상이고, 그 다음에 비만, 말씀드렸죠 처음. 비인다중풍한다. 뚱뚱하면은 이런 병이 오기 쉽다. 그 다음에 과도한 음주. 술 많이 먹게 되면은 고칼로리로 인해서 배가 나옵니다. 술 많이 먹는 분들 대부분이 보면 엄청나게 배가 나와요. 이것은 뭐냐니까 복부 내장 지방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다. 혈액 중에 기름이 둥둥 떠다닌다. 장차 중풍이 올 수 있다. 담배는 우리가 호흡기 질환을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심혈관계에 엄청난 데미지를 줍니다. 다음에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뭐 일시적으로 우리 뇌에 어떤 충혈 증상 같은 걸 만들고, 그다음에 과로, 모든 병의 근원이 과로고요. 운동 부족 등을 중풍의 원인으로. 이렇게 제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원인을 알고 그에 대한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지만 이 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중풍의 증상 말씀드렸죠. 처음에 반신불수, 언어장애, 연화장, 삼킴의 장애, 그다음에 의식 장애, 감각 장애, 두통, 어지러움, 구토와 메스꺼움, 멀미하는 듯한 이런 증상, 그다음에 안면마비 이런 증상이 있고, 그다음에 대소변이 조절이 잘 안 된다든가, 다른 혈관성 치매로 인해서 중풍성 치매, 호흡 장애, 그다음에 하품 이런 증상들 많이 특히 하품 같은 것은 뭐 초기에도 있지만은 회복기에도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중풍 증상 중에서 또 이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전조 증상이 있음에도 무시했을 때는 왔을 때 보면 이 병의 특징이 갑자기 와요. 갑자기 얼굴 팔다리에 마비와 저리 온다. 두 번째, 갑자기 어지럽거나 한쪽을 못 쓰게 된다. 또 세 번째,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말귀도 못하고 말이 어려. 이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온다고 하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머리가 아프던 사람이지만은 이것 또한 역시 갑자기 아주 심한 두통, 구토를 수반하는 두통이 난다든가, 우리가 대관령 올라갈 때 귀가 이렇게 막히는 듯한 귀막힘 증상을 가지면서 두통이 오면서 속이 울렁울렁 한다든가 이럴 때는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에 이게 중풍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풍 진단은 물론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맥을 보고 증조증이라든가 중풍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에도 보면은 맥 자체가 맥이 뜨고 힘이 있다 할 때는 이 중풍이 잘 치료가 돼. 그런데 맥을 봤을 때 가라앉으면서 그 맥이 지하다 하는 것은 천천히 숨어서 겨우 맥이 잡힌다. 이것은 뭐냐면 속이 차졌다. 몸에 양기가 없다. 결국은 기혈이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중풍이 잘 치료가 안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방법으로 진단을 하다 보니까 그 진단이 너무 주관적이었어요. 의사의 역량에 따라서 중풍을 미리 잘 잡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은 오기 하루 전날에도 못 잡는 의사가 있는 이런 게였는데 현대 기기의 현대의 어떤 그 지금 컴퓨터라든가 모든 그 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현대의학은 장비 발달이 엄청나게 진단됐거든요. 대표적으로 CT나 MRI 등의 진단을 위해서 뇌의 구조를 다 보게 됩니다. 지금 뭐 CT뿐만 아니라 MRI뿐만 아니라 MRA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뭐냐니까 그것은 뇌 안에 있는 혈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MRI를 찍는 것은 MRI는 지금 화면처럼 뇌의 모습을 이렇게 단면을 보는 거고요. CT나 MRI는 MRA는 뇌에 흐르는 혈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검사를 하면은 뇌는 훤히 뒤다보는 거죠. 그래서 중풍이 올 수 있겠다. 또 왔다고 하면 어느 정도다. 이것이 예후가 되는 거죠. 중풍 진단은 현대 진단으로서는 이런 뇌 조형 뇌의 어떤 MRI, MRA를 이용해서 하면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풍의 어떤 전조적인 증상이 했을 때는 가능한 이 병은 갑자기 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무시하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또는 병원, 대학병원 원하는 곳에 가셔서 검사와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하면요. 자, 왜냐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중풍은 얼만큼 빨리 치료하냐에 따라서 후유증을 줄일 수가 있어요. 중풍은 후유증이 얼만큼 남냐가 관건이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가서 주지 말고 발병 후에 몇 시간 이내에 가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100% 완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제가 온 환자 중에서도 한방 쪽의 영역이 아니어서 얼른 서울에 있을 때 삼성의료원으로 그 환자를 보내서 수술을 통해 한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환자가 중풍 증상으로 내원을 하셨는데 보니까 청경동맥에 어떻게 부위가 막힌 것 같아요. 초음파 같은 거 보니까 심장에서 뇌로 올라갈 때 우리가 목 앞을 이렇게 잡으면 톡톡 튀는 부위가 있습니다. 목젖 양쪽으로 이렇게 손을 대면 두 의 혈관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한번 거기 저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제 청경동맥이라 해서 우리 목 여기 아담스 애플이라고 우리가 목덜 있죠? 여기 양쪽 떨어진 한 4cm 정도 손을 살짝 대면은 튀는 부위가 느껴요. 심박동. 이 혈관은 총경동맥이라 해서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올리는 중요한 혈관입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뇌 이 총경동맥 한쪽이 막혀버린 거예요. 아주 굵은 동맥인데 큰 혈전이 있어갖고 여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검사하니까 여기가 막혀서 의학의 수술 기술이 어느 정도로 발달됐냐 하니까 이 동맥 자체를 교체를 해버렸어요. 사타구니 서해부에 있는 동맥을 잘라서 여기에 동맥하고 잘라서 교환을 하고 나니까 환자가 아주 깨끗하게 완치돼서 전혀 중풍의 후유증이 없게끔 그렇게 치료된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은 다음 한 차트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그만큼 빨리 가셔야 된다. 그래서 초기 진단을 해서 빨리 가셔야지만은 그 중풍의 후유증을 없다는 예를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전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삼키는 기능, 우리가 이 연하곤란 작용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음식이나 약을 이렇게 누워서 먹고 이러다 보면 그 기도로 들어가서 기도 질식이라든가 2차적인 폐렴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구급약이라든가 음식물 같은 것을 주는 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다음 화면 좀 보고요. 자, 중풍의 예후. 제가 말씀드린 걸 이제 도표로 말씀드릴게요. 중풍의 환자의 18%는 거의 사망을 합니다. 돌발적으로 뇌출혈해서 100에 18명 정도는 사망을 하세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9% 정도는 회복이 거의 완벽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73% 내지 75%는 불완전한 회복을 가지고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팔다리가 이렇게 경직돼 있다든가 말을 못 하신다든가 하면서 이런 환자가 평생 이렇게 그 병을 지니고 사시거든요. 제가 이번 환자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이게 우리가 인체가 살면서 참 건강 관리를 평소 건강할 때 잘해서 이걸 예방해야겠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즐기던 저도 수련회 과정이 끝나는 과정에서 제가 담배를 완전히 금연을 했고요. 벌써 금연한 지가 한 27, 8년 되죠. 30년이 다 돼가고 30년이 넘었네요. 제가 벌써 이제 환갑이 돼가니까 30년이 다 돼갑니다. 술은 뭐 간혹 조금씩 먹지만은 많이 먹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담배는 아주 이 심혈관 질환에는 그 병을 일으키는데 아주 1등 공신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을 오늘 인터넷 강의를 듣고 계신 분 또는 그 가족 중에 혹시 흡연자가 계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금연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에 들어가는 담배 가격을 가지고 가족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주시면은 본인의 건강도 좋아지고 또 가족들도 좋아지고. 제가 이 중풍 환자에 대한 강의가 좀 지루하니까 그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중풍 환자가 처음에 발병해서 입원실에 오시게 되면은 처음에 응급실에 계시다가 병실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제가 있었던 그 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처음에 이제 환자분이 이제 오신다 그 병실에 계시면은 첫 번째 한 달 정도는 그 방문객들이 너무 많아서 진료가 안 될 정도로 힘이 들어요. 뭐 가족은 물론이고 이모부, 뭐 고모부, 사촌, 육촌 이래가지고 다 오십니다. 다 오셔요. 다 오셔갖고 중풍 환자들의 예후가 가장 안 좋은 날이 월요일입니다. 왜냐하니까 주말에 오셔가지고 뭐 오빠고 조카고 뭐 다 오시니까 오셔가지고 긍정적이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절망적이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낫지 않는데. 그리고 또 환자 앞에서 자꾸 우셔요. 병든 모습을 보고 이러니까 또 인지상정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으셔갖고 월요일날 아침에 바이탈 체크를 하면은 환자 상태가 다 악화가 돼 있어요. 혈압도 더 올라가게 되고 심박도 그렇고 모든 조건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정도가 지나면은 그 병문안으로 오시는 분 숫자가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직계 가족만 남습니다. 자식들하고 부인하고 배우자하고만 남게 되는데 이제 한 달 실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한 달 정도 지나면 병원에서 중간 계산을 하라고 이제 그 치료비 영수증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비용이 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검사비라든가 약제라든가 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첫 달에 결제는 뭐 큰 무리 없이 잘 됩니다. 두 번째 달에 가게 되면은 병실에서 간혹 가족 간의 어떤 다툼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비용이 나오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 병실의 상황을 제가 이렇게 본 상황을 사실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환자는 병상에 누워서 울고 계세요. 말도 못하고 한쪽은 마비가 되어서 또 배우자는 그 옆에서 아무 말씀 못하고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데 한 4남매 정도가 모여서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싸웁니다. 결혼할 때 많이 가져간 큰 누님이 내라. 잘 사는 둘째 형이 내라. 맞이니까 맞이가 내라. 뭐 서로 이런 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중풍이라는 면이 본인의 불행도 되지만은 가족의 불행도 된다라고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환자들한테는 그 다음부터는 따뜻하게 대하고 또 가족들 간의 어떤 화합 같은 것을 목적으로 이 병은 오래 걸린다는 걸 미리 고지하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치료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풍이라고 하는 병은 명심하세요. 본인의 병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힘들어지는 병이고, 이 병이 생기면 다른 분들이 어디 여행을 못 가요. 환자가 집에 계시고 이래가지고 누군가가 그분의 수발을 들어야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의 불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식들에게 많은 돈을 남기는 것보다는 건강한 몸으로 오래 장수하시는 것이 그것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실게요. 이 이후에서 중풍으로 인한 발생한 증상이 회복되는 기간은 짧아야 약 3개월 정도에서 6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은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는 속도가 아주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풍은 초기의 발견과 초기의 치료가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구 증상, 조짐이 나타날 때 얼른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다음 중풍의 합병증의 대표적으로 폐렴이라든가 욕창, 그다음에 관절의 강직, 이런 것이 대표되어 있는데요. 이 폐렴은 아주 무섭게, 이 고령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 기도 근육이라든가 이게 마비가 되어 있고 편마비가 되어 있어서 음식물을 삼키거나 이럴 때 물이라든가 또는 음식물이 그 식도를 못 넣고 뒤에는 기도로 넘어가 가지고 기도에 들어가서 부패성 폐렴이 됩니다. 그러면 열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나중에는 그것이 결국은 폐렴이 악화돼 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습기 사용하시고요. 적당한 온도 유지하면서 환자의 가슴가이나 이 석션기로 가래를 자주 제거해 주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다음, 욕창. 중풍 환자는 운동이 부족하니까 누워 있다 보니까 엉덩이, 그다음에 특히 등이 닿는 엉덩이와 등 부분에 피부가 이제 괴사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 2차적 감염이 시작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당뇨나 이런 환자들의 2차적 감염은 아주 치명적인데, 이것이 있어가지고 다시 중풍으로 인한 이 욕창으로 인해 가지고 감염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을 위해서는 환자를 2-3시간 만에 환자 최를 이렇게 바꿔주고요, 마사지를 해주고 파우더 같은 걸 발라서 건조하게 이렇게 해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혼잎을 같은 것을 깔아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통풍이 잘 되니까. 다음, 관절의 강직. 거리에서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이런 분들이 그 처음 치료에 3개월, 6개월에 치료가 적극적이고 올바른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후유증이 많아가지고 이 어깨, 특히 이 하체는 그 어느 정도 많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상체는 어깨의 탈구가 문제가 돼요. 어깨 쪽 경관절에 있어가지고 어깨 관절이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운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보면 어깨가 함몰되기 때문에 중풍 환자들의 어깨라든가 손목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라든가 관절 운동을 해갖고, 요새는 재활치료 같은 것도 많이 하죠. 그래서 침이나 뜸 같은 것은 사실 중풍 환자 이게 다 재활치료예요. 경락이라는 것을 자극을 줘서 기혈의 순환을 잘 돌리면은 인대라든가 이런 것이 뻣뻣해지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중풍의 예방. 제가 말씀드린 순서가 뭐 적당한 운동, 참 적당한 운동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어느 정도인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겁니다. 비용 안 들고, 그다음에 식이 조절, 먹는 거 조절, 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육류 섭취 이런 것도 건강식으로 바꾸셔야 되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금연. 제가 봐서는 이 담배예요. 이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금주가 아닌 절주. 제가 술을 전혀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일주일에 1 내지 2회 정도, 한 번 드실 때 소주 한 병 정도, 이 정도는 몸의 어떤 혈액순환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되죠. 물론 간이라든가 당뇨 환자들 제외하고 건강할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현대적인 어떤 그 기기를 이용한 정기적인 검진, 혈액 검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도 혈액의 점도, 고지혈증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정도 이런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혈압, 당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어떤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운동요법이라든가 식이요법을 하면은
충분히 중풍을 예방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다음 차트가 있나요? 중풍 예방하는 10습관. 자, 염분을 제가 영동지방 우리 음식 아주 많이 짜요. 그래서 이 강릉 영동지방 중풍 환자 많습니다. 소금 적게 드셔야 돼요.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 일일 권장의 염분의 소금량의 보통 10배 정도를 잡수신다고 보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드시는 거예요. 우리 좋아하는 것들 많죠. 장칼국수, 빡짝장, 뭐 이런 거 다 엄청 짭니다. 오징어, 물회 이런 국물 다 드시고 이러면은 거의 당분, 그다음에 짜고 이런 설탕과 이게 염분 다 들어가게 되면은 혈액에 있어갖고 아주 혈액이 걸쭉해지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정상 체중. 정상 체중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니까 허리둘레에 복부 지방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중이 같은 70kg라도 배가 나온 70kg와 배가 없는 70kg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정상 체중을 위해서는 복부에 있는 지방을 줄여서 정상 체중을 한다. 다음에 음주량 제한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에 우리가 무기질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것은 근육을 부드럽게 해요. 마그네슘 같은 건 우리 운동선수들 쥐내리고 마시는 물들이 그다음 마그네슘 물들이거든요. 근육의 강직을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드시고 동물성 지방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유익하지만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드시다. 그다음에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은 근육을 튼튼하게 하거든요. B6라든가 B12, 그다음에 엽산, 폴릭 액시드는 엽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비타민 E, 토코페롤 이런 것을 드셔가지고 중풍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식단을 먹는 것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중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잠시 쉬시고 제가 다음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